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단결의 범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근거 없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은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 자, 최연실님, 최강욱 의원은 이제 대권 주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에이고. 자, 오밤중의 뉴스. 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민정수석 우병우 조국 재판에 소환되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요? 자, 우병우라고 하면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우병우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어떤 태도를 보였었는지 참 잘 드러나 있죠. 예. 정말 거만하고 오만하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그런 글을 좀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우병우가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검사장이 못됐어요.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까지 했었고요. 윤석열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학교로 보자면 우병우가 윤석열의 한참 후배인데,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확실히 빨리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윤석열을 자기 직속 부하로도 데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들리는 소문 중에 이 우병우가 자기 대학 선배인 누구누구를 엄청나게 참 갈구더라. 대검 중수부 있을 때 참 부장 검사로 됐고 있던, 혹은 부부장 검사로 됐고 있던 이런 자기 대학 선배를 엄청 갈구더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 갈굼의 대상이 사실은 다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우병우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얄궂다라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윤석열의 그 특검, 윤석열이 하여튼 윤석열의 특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윤석열의 검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가 되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직권 남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인사조치에 함부로 개입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좀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소가 됐던 우병우의 여러 혐의 중에 몇 가지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 무죄에 나온 것 중에 뭐가 포함이 돼 있다? 예, 바로 조국 전 장관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우병우가 조국 전 장관 재판에 다시 소환이 돼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불러서 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병우의 얘기가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례가 다시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입시와 관련된 상황,
오늘 결론이 난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그 사건에서 말하기도 싫네. 예. 인턴 증명서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대 장학금 관련된 사건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부산대 장학금 관련된 사항이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이 노환중 교수가 매우 분노하면서 왜 내가 조민 씨한테 준 장학금이 뇌물이냐. 내가 후학 양성을 위해서 꾸준히 사재를 털어서 쓰고 있는 이 장학금인데 왜 이게 뇌물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가 몇 번 전해드렸을 겁니다. 평소 이 노환중 교수는 학업에 힘들어서 학업을 포기하려고 한 학생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이 결국에 끝끝내 이 학업을 다 마치고 의사로서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아왔던 겁니다. 자, 노환중 교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왔고요. 조민 씨의 경우에도 똑같은 그런 기회를 줬을 뿐이다. 이게 왜 어떻게 뇌물이냐. 당시 조국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그냥 서울대 교수일 뿐이었고 나도 부산대 교수고 내가 더 고참인데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왜 뇌물이냐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맨 처음에 준 거는 뇌물이 아니고 민정수석이 되고 난 다음부터 준 것은 뇌물이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 아마 걸릴 새끼들 들을 게 많을 거예요. 사실 저쪽 새끼들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누락이 된 것도 발견됐고요. 실제 대화 내용이 윤색이 되었다라는 그런 증언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환중 교수가 이런 것들을 법원에 내면서 자, 나는 무죄 판결도 억울하다. 공소 기각해달라. 라고 요구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요, 유재수 감찰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재수는요, 금융위원회 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산시 이제 경제부시장을 맡았었죠. 자, 이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에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골프채나 유학비, 자녀 유학비죠. 항공권 등을 제공받았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았고요. 유재수가 총 수수한 돈의 액수는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 행위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청와대 특감반에게 포착이 됐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감찰을 진행한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은 이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유재수 씨로부터 사표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사표를 받은 거, 검찰한테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안 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첩을 한 것이 직권남용이다라는 게 이 유재수 감찰 사건의 핵심입니다. 검찰 수사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금융위 입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검찰 수사를 은혜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은 직권남용이다라는 식으로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글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유재수를 검찰 수사 의뢰하는 게 맞았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지 아니면 금융위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얘 사표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끝낼지 이거는 그 담당자의 권한 아닌가요? 마치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 정하는 것과 지 마음대로 검사 지 마음대로 정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 안 했다. 검사가 기소 안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됩니까? 일선 검사, 담당 주임 검사는 기소하자 그랬는데 검사장이 기소하지 말고 그냥 해당 기관에 보내서 징계나 받게 해 라는 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 검사장이 직권남용이 돼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억지 쓰는 거죠. 지금 검찰이. 검찰 지들은 모르겠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유죄가 나오면
되고 뭐 자기들한테는 아싸 대박이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돼도 그 기간 동안 조국을 괴롭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겁니다 지금. 검찰은 이걸 문제 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어?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할지 아니면은 그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집안 애 교육 똑바로 시키시오 라고 이렇게 끝낼지 이게 내 마음이지 경찰 신고 안 했다고 이걸 제가 처벌받아야 되나요? 이런 거죠. 아, 참. 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유재수 감찰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병우의 판결 중에 사건 판례 중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 문체부 공무원의 비위 혐의가 포착이 돼가지고 이 비위 혐의가 포착된 문체부 공무원들을 검찰 수사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이 문체부에 연락을 해서 인사조치를 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이것이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르면은 이 특별감찰반, 특감반은 감찰 업무와 비리첩보 수집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라는 게 업무예요. 그리고 이것을 수사 의뢰할 것인지 혹은 수속기관에 이첩할 것인지 그래서 인사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는 이 중에 몇 개 한 가지를 선택하기만 하는 거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근거하에서 우병우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직권남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내릴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하나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한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병우는 무죄가 나왔는데 왜 조국은 유죄가 나와야 하죠? 예, 바로 그건 겁니다. 우병우 판례 중에서 한 부분을 그대로 조국한테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우병우 사건이 거론이 된 겁니다. 자, 결국 그렇죠. 우병우가 무죄라면 조국도 당연히 무죄가 되는 상황이 확인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재판 진행되는 거 보면 그래요. 제가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 이런 분들 명백하게 무죄일 수밖에 없는 그 판례라든지 과거 사례들이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무죄라면 이건 당연히 무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참 여러 차례 드렸을 것 같아요. 그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얘기만 들으시면 당연히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도 무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 판사들은 어떤 세상에 사나 저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그렇습니다. 예. 자, 답답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어요. 샛별 하나님 오셨고요. 5월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용이 님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베리님, 판사가 개판이네요. 참,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좀 민주당 버리고 새로운 창당을 하자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계시잖아요. 왜 단식하고 계시겠어요? 탈당하시려고요? 그 아닙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민주당의 다수입니다. 당원들을 보세요. 77.77%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요. 개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수박이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을 떠난다면 수박인지 낙엽인지 하는 개들이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떠납니까? 탈당을 한다면 이낙연이 탈당을 해야지 우리가 왜 탈당을 합니까? 탈당하자는 그런 말씀 쉽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요, 그게 무슨 어떻게 보자면 속이 상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박광훈이 나가야지 왜 이재명이 나갑니까? 그죠? 이재명이 당대표예요. 그죠? 그럼 당대표가 왜 나가? 박광훈이 나가야지. 임기도 2년인데 이재명은 박광훈은 1년이고 1년짜리가 나가야지 왜 2년이 나가요? 그죠? 그리고 당원들 보세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77.77%예요. 우리가 3분의 1을 넘었어. 77.77% 나온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보통의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 이 정도 높게 지지율이 나오기 힘들어요. 70%가 나와도 상당히 높게 나온 거야. 근데 77.77%? 우리가 77.77%인데 우리가 왜 나가? 바보 아니에요? 자,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압니다. 속이 상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죠. 하지만 속상하다고 그런 말씀 이제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말씀드립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죠. 내 마음의 대통령 이잼님 21일 오후 2시까지 여의도로 모여주세요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뚱여리님, 최현실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김동훈님은 새로 회원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